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시스템 팀 A라고 하고요. 지금 연차로는 2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의 프로젝트에서 시스템 기획으로 근무하고 있는 B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C고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근무하고 있고 연차는 지금 19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직무를 그렇게 크게 나누지 않고 두루두루 하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A는 시스템 기획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라이브 서비스 기획자 D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밸런스 기획자분들 왔거든요. 오늘은 시스템 기획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각자 어떻게 취업했는지 준비된 분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채로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준비 기간은 3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기 전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문서는 총 4개를 작성해서 그 3개월 동안 4개를 작성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학과를 나왔어요. 저는 학원 다녀서 이제 졸업하고 1년 정도 이제 걸렸던 것 같고 문서는 한 4-5개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포폴로 제출을 했었고 작성하는 문서는 더 많은데 이제 추리고 추려서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이쪽 계열은 아니었는데 원래 준비했던 곳이 조금 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본일생 학원을 다녀서 준비를 새로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수업까지 포함해서 8개월 정도 했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학원 등록을 해가지고 선생님 수강 들으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서비스 기획이나 사건 기획 같은 것들을 전공했었던 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오늘 3분이니까 오기 전에 7개를 작성을 했고 다 시스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문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역기획서 하나랑 이제 제안서 하나랑 창작기획서 나머지 5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님 수업 끝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후에 공채 시즌이었거든요. 공채를 뭐 서류 넣고 면접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 보고 이러면 이제 3개월 정도 지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본인님 수업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취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님 수업에서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보통 UI 기획서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냈고 그리고 이제 PR 문서랑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게임의 분석 문서 같은 문서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엄청 장수생도 있고 일찍 취업하신 분도 있는데 장수생의 멘탈 관리나 아니면 일찍 좀 취업하신 분 비결 그리고 이제 취준기간 할 때 내가 뭘 더 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님께서 질문 주셨던 폴 문서 쓸 때 뭐 어떤 문서를 쓰냐 그 주제 선택하고도 연관되는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기획자, 특히 신입 기획자를 꽂는다라는 환경인 거잖아요. 거기서 본다라는 것은 문서의 기술력이라던가 텍스트를 작성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테크닉의 영역이거든요. 그 앞단에 있어서 나라는 기획자가 신입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원천 리소스 그러니까 보석으로 치면은 원석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석적인 역량은 이런 거야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신입 기획자한테 당장 이런 시스템을 정말 상세 기술 명세서를 쓸 정도의 역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원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야를 깊게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들 이제 역기획서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 역기획서도 당연히 좋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분석서를 썼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분석서를 써가지고 이게 왜 재밌는지 그 재미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설정부터 장르의 특징점 그리고 이 장르를 즐기는 유저들의 이 장르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 그런 식으로 딥하게 파고들어서 이 게임이 이런 시스템이 왜 재밌고 다른 코르프상에서 어떻게 잘 어우러지는지 이런 분석하는 거를 적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걸 기획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봤던 게 되게 컸어요. 예를 들면 뭐 게임잼이라던가 대회라던가 이런 거를 물론 그런 수상 경험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내가 준비가 됐나?를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도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거의 있을 때마다 항상 신청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실 수상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문서를 쓴 기간은 3개월일 뿐이고 준비 자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훨씬 오래전부터 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했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한 편이긴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한두 개 이제 처음에 지원하시고 떨어졌다고 해서 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냐면 붙는 게 신기한 거지 떨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은 붙은 사람은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이제 뭔가 못났다거나 내가 좀 어디 부족하다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히 떨어졌구나 싶고 그냥 다음 기획서 계속 준비하시면서 그 다음 공채를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떨어지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계속 준비하시면 언젠가는 붙으시니까 너무 막연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계속 준비하시면 언젠가 붙거든요. 저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지? 약간 주제 선정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스터디 같은데 지금 여기 하실 거잖아요. 스터디 하시면 이제 주제조차 이제 선정하기 힘들어가지고 그 강사님한테 이런 거 가져왔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최소 본인이 진짜 즐겁게 하고 깊게 했던 게임 하나에 대해서 어차피 문서 길게 좀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한 개 정도는 완성을 주제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본인님 수업 내에서 이미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문서를 쓰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깊게 하셨다면은 문서가 하나로 끝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문서 쓰는 거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이 같이 스터디를 진행을 했거든요. 스터디 같은 것도 한 5, 6명 정도 이제 주말에 뭐 디스코드 같은 데 모여가지고 문서 쓴 거 어느 정도 진행된 거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고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업인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딱 되고 나니까 이런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더 빨리 더 좋게 취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싶은 것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수업을 들었던 시절에도 선생님 늘상 강조하시기도 했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다른 이제 현업인 분들이 재차 강조하시는 분이 한데 기획 유도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시 취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 유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써내려갈 이 기획에 대한 땅에 있을 다양성과 기조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깊게 볼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내가 어떤 주제를 잡았다고 했을 때 A 주제, 그러니까 A 시스템에 대해서만 기획 유도를 볼 게 아니라 내가 타겟하고 있는 어떤 게임, 실제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청소년이면은 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의 전반적인 그 숲의 구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용어로 말하면 코르프 단에서 이 시스템이 차지하는 역할과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하이 레벨부터 이제 디테일 레벨까지 기획 구도를 정말 잘 정갈하게 탐구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 문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논리로 전개하는지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게 정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기획자로서 신입 기획자로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팀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코칭과 이제 어떤 기회들을 받으면 정말 좋은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정말 다이렉트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취준생으로 들어간다면 기획 유도에 대해서 정말 더 실반을 기술을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쏟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기획자가 되고 싶은가를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바로 빠르게 취업 준비를 해버렸던 케이스여서 사실 본고를 보면은 시스템 기획도 있고 뭐 밸런스 기획도 있고 콘텐츠 기획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정하지 않고 일단 기획자를 뽑는 공고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기획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지? 이거를 계속 현업에서 구르게 되면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됐어요. 제가 직접 그걸 스탠스를 정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조금 휩쓸려 다니는 경향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인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본인님 수업 들으셨으면은 시스템 문서로 좀 많이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나는 시스템으로 가야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스템 중에서도 뭐 전투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뭐 콘텐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또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쫙 지도 펼쳐놓듯이 펼쳐놓고 다 시스템 해체해놓고 나서 내가 이거는 좀 잘하는데 라는 부분을 직접 좀 찾아보시고 나서 문서를 조금 더 써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스터디 그 강사분도 시스템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강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가능하시거든요. 이게 처음 하실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난 이런 시스템을 쓰고 싶습니다 하고 나서 방향성을 정해놓고 문서를 쓰시게 되시면 피드백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전에는 뭐 체감이 안 되는데 취업하고 나니까 빨리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고 이제 이것도 본인께서 강조를 하셨던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빨리 쓰는 거의 기준은 3일에 하나를 쓰셔야 되지 않나 싶고 왜 3일이냐면 일단 일주일에 하나를 쓰시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좋은데 워킹데이로 5일이잖아요. 일주일이면 내가 컴퓨터 받는 시간 이틀 빼고 나머지 내가 순수 기획서만 쓰는 시간 3일로 잡고 3일 안에 완성을 시켜서 내가 이거를 피드백을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빨리 쓰시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은 나중에 업무에서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문서가 좀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고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일단 내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건데 그거를 내가 어떤 걸 쓰고 싶은지 일단 잡으시고 저는 기획도 잡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UI를 먼저 그려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시각적인 거를 먼저 그려놓고 나서 이제 그 구성물을 딱 따와서 이거를 구성하려면 어떤 화면에 들어가고 어떤 테이블에 들어가는 건지를 보기 쉽게 내가 그래야지 내가 좀 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착안을 해서 UI를 먼저 이제 그려보시고 나서 쓰시면은 좀 더 기획서를 빨리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시스템 기획서를 작성하는 게 내가 글을 쓰고 테이블을 작성하는 것보다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저는 UI 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UI를 이렇게 하나하나 딱 배치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하시면은 그 다음에 시스템 기획서 텍스트나 테이블 같은 거는 금방 작성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착안을 해서 기획서를 작성하시면은 좀 더 빠른 기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몇 개 받아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취업하실 때 문서를 3개를 한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 썼던 UI 기획서, 웹 기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썼던 거 보면은 그냥 삭제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신 건지 아니면 그게 정말 퀄리티가 잘 나와서 내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공채는 나왔는데 이제 문서가 부족해서 최대한 문서를 추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기수에 다른 분이 계실 텐긴 한데 하나만 잘 쓰셔도 사실 합격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아마 복수기에 뽀뽀를 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 정렬을 위해서 번호를 매잖아요. 00번부터 뭐 뒤에 01번부터 하던가 그럴 때 가장 잘 쓴, 가장 퀄리티 높은 걸 앞에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면접관이 그걸 다 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거의 100% 확신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를 보여줘서 최대한 노출도를 가장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어떤 양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되실 거예요. 막상 목재가 떴는데 시간이 없어서 부족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것들만 내는 걸 추천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게 뭐 항상 정도는 아니니까 뭔가 여러 개의 뽀뽀를 낸다고 선택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배치하는 어느 정도의 기교 정도는 부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질문에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면 그 공채가 보통 뜨게 되면은 보통 한 2주 정도를 주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 빨리 집중해서 쓰게 되면은 3일에 하나 정도를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학원 수업을 들은 이후로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완성된 문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문서를 한 2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2주라는 기간 동안 한 주에 한 개씩 문서를 더 써서 한번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그 공채에 핏에 맞는 문서를 2개 정도는 본인이 집중한다면 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좀 첨언을 하자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땐 다들 하더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일단 3일에 하나를 보통 어떻게 쓰지? 지금 막 보면 그 24기 분들은 한 달에 하나 쓸까 말까 한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었는데 근데 막상 3일 내로 이거 지원 안 하면 공고 없어져 라는 상황이 놓여지면 본인이 잠줄여 가지고 쓰긴 하고, 그 다음 이제 아까 D님이 말씀해 주신 거 중에 좀 되게 중요한 게 그 잘 쓴 문서 하나만 쓰면 된다라는 말이 팩트긴 한데, 잘 쓴 문서 하나가 나오려면 수량이 있어야 돼요. 그 수량 없이 처음부터 쓴 게 잘 쓴 문서가 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는 양으로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실력이 점점 오르다가 어느 순간 될 것 같다라는 게 도달을 했나요? 아니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그냥 계속 쓰고, 저는 졸업을 해도 계속 나왔거든요. 학원을 주말에도 나오고 이제 혼자 자습하고 이러면서 기획서를 계속 써 나갔던 스타일인데, 그냥 계속 쓰면서 이제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서류 합격까지는 느낌이 왔었던 것 같아요. 면접 보시면은 좀 느낌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시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창작기획서 5개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왜 욕기획서 제안자는 하나인데 창작기획서에서 전략을 넣으신 건지가 궁금했어요. 그게 전략적으로 그게 대체한 건 아니고요. 정말 답을 말씀드리면 창작기획서가 제가 더 재밌게 써서 그랬었던 거예요. 취준생이니까 제가 이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제가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역기획서든 창작기획서든 분석기획서든 그냥 하나의 도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제가 가진 역량이거든요. 기획창 역량. 근데 창작기획서든 역기획서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잘 보여진다 마냐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 문서의 주제에 대한 기술을, 탐구를 정말 잘 보여주면 되는 거라서 진짜 더 재밌게, 그리고 더 재밌으니까 더 빨리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창작기획서를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온라인에 계신 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 각자 기획서를 쓰는데 노하우가 있으신데 특히 취업을 위한 핏이 맞는 기획서라는 게 궁금합니다. 어느 공고를 보고 이 공고를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기획서가 결정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 기획서가 되게 잘 먹혔다 하는 그런 주제나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잘 먹혔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했던 게임과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장르나 분야에 맞춰서 기획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게 썼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조금 붙은 것 같긴 하거든요. 요거 전에 서브컬처가 지금 서브컬처 두 분이구나. 네. 기획서 주제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수집형 RPG였고요. 제가 주로 하는 게임 장르가 딱 그거였어서 그 장르를 가지고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잘 먹힐 것 같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도 내부에서 이제 회사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집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때 하고 그 이력서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지원을 하면은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지 그 이력서를 내가 보게 될 거고, 그래야 그 면접에서도 그 사람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냥 당장 취업이 하고 싶어서 여기를 지원할래 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내가 이 장르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도 안 되게끔 많이 알고 있고,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뭔가 지원을 하셔야 이제 면접에서도 당연히 내가 할 말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를 조금 열심히 뜯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채용 공고를 실제로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채용 공고를 작성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 안에 키워드들이 이제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이 회사의 전 작품이 뭐가 있었지, 그리고 이 채용 공고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지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둘의 바탕으로 이런 기획서에 쓰거나 이런 포폴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방향으로 전략을 짜서 문서를 만든 케이스고요. 그래서 본인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정보, 공개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특강이랑 동일한 얘기를 해주셨죠. 채용 공고를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뽑고 싶은 사람들을 고민해서 채용 공고를 낸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요 얘기는 조금 단답형으로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당 몇 장의 분량으로 작성했을까요? 저는 제일 긴 포폴이 PPT 분량으로 30장이 안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포폴도 15장 정도 되는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각 포트폴리오의 분량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최소 30장 이상은 썼던 것 같고,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내줘야지 이 사람이 이해를 할 거라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장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많이 달랐었던 것 같은데 워드로 가장 길었던 게 10장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길다라고 막 생각은 안 드는데 저는 뭐 장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안에서 정말 잘 얘기가 되어 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면접관이 정말 몇백 명, 몇천 명 걸 볼 거잖아요. 지원자분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없이 그냥 표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걸 끝까지 볼까, 끝까지도 아니고 다음 줄을 볼까 말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이제 시선을 잘 끌어와주는 그런 전개력이 더 중요한 거지 텍스트 길이나 장수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워드로 저는 썼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저는 조금 역기획서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있던 게임의 이제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수가 기다렸는데 25장 정도 실무에서는 사전에 정의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나 아니면은 발표를 할 기회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획 구도를 포트폴리오 적을 때보다 간결하게 적고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적을 때는 사전에 약속된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전부 다 때려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굵직한 것들만 좀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거 2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회사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그 사전 설명 필요 없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스마일게이트에 로스타크 기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전 설명이나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 로스타크 기획서를 메이플에 넣는다, 뭐 넥슨에 넣는다 라고 했을 때는 사전 설명이나 내용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어느 회사에 어떻게 기획서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가지 접근이 다르잖아요. A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 후자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이제 앞에서 설명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면접관 이것까지 할까,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랬을 때 제가 저는 이제 코르프 정도만 도식화를 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약간의 설명 정도만 했어요. 그거에 한두 페이지 정도 했던 것 같고,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면접관이 팀장급일 테니까 대체로 유명한 게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로스트아크면 로스트아크의 생태계에 대해서 당연히 알 거다, 이 정도의 가정은 하고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